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반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반어가요. 사실은 아이러니의 한 종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것까지는 몰랐을걸요. 자, 반어라는 건요.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와요. 중학교 2학년 쯤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면 반어하고 역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나 또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범위만으로만 한정을 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반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 알아요? 이거 틀어주면 여학생들이 장난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고 여기 남자 주인공이 좀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비명 지르고 저희 정신을 놔버린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쨌든지요. 여기 상황에서 반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남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지? 라고 이제 조언을 구하는데 얘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여자 주인공한테 물어봤는데 여자 주인공이 여자란 말이야. 이렇단 말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해봐. 하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장면에서 바로 반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没有灵感，不要抄歌词啊，可以抄外国诗人的作品啊。谁看得懂啊？就是看不懂才觉得你高深莫测啊。你确定？真的，我跟你说，女生啊是很难捉摸的。我们说没事，就是有事；我们说没关系，就是有关系。如果我们今天说我很胖那就代表他希望你对他说他一点都不胖。陶明明就是这样想。 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반어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반어. 자, 반어라는 것은요. 자, 반대, 그리고 언어 이렇게 적혀있죠. 풀이를 여기다 적어놨지. 자, 반어라는 것은요. 자, 뒤집다, 반대라는 뜻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뒤에 있죠. 아하,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 뭐를 뒤집는 거지? 바로 속마음을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반어라고 하는 거랍니다. 속마음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원래 속마음이 있죠. 속의 마음은 이런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좋다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속마음이랑 겉마음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 반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있겠니? 바로 이 속마음에 있겠죠. 겉으로 표현된 거하고 속은 반대지만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속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겉에 있는 표현과 속에 있는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데요. 사실은 속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반어랍니다. 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본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해서 그 뜻과 속에 있는 거하고 겉에 있는 것이 서로 반대되게 말을 해서 문장의 의미를 강화시킨다. 문장의 의미? 바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반어하면 항상 역설과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역설도 역시 반어도 역시 어때요? 시를 굉장히 낯설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겉하고 속을 다르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야. 반대로 표현해서 속에 있는 의미를 강조한다 라는 거잖아. 이거는 다 시를 낯설게 표현해서 표현 효과, 즉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강조법 중에 하나랍니다. 반어나 역설이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반어나 역설을 쓰게 될까요?
반어나 역설 봐봐. 약간 이제 나중에 역설은 배우게 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해요. 근데 반어는 속에 있는 거하고 겉에 있는 게 서로 반대돼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 모순을 일으키는 것을 반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이런 걸 쓰는 거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단선적입니까? 쭉 이렇게 하나로 갑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엄마를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죠. 굉장히 사랑하지만은 계속 사랑하는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진 않죠. 사람이니까 누구나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싫기도 하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엄마가 너무너무 싫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밉죠. 막 싫어.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어때요? 나중에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보면 또 다시 우리가 애틋해지고 또 다시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싫기만 하면 계속 싫고, 짜증나기만 하면 계속 짜증나고,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사귈 때 계속 좋기만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 없다고 계속 좋기만 하진 않죠. 좋다가도 어쩔 때는 좀 싫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마음을 그런 인간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어하고 역설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보자 라는 이제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반어와 역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뭐 이중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만 알면 딱 되고요.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이제 아이러니라는 큰 범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이제 막 종종 막 나오거든요. 뭐 내신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수능 문제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문제를 뭐 풀면은 아이러니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넣었는데 사실 아이러니가 굉장히 더 넓은 범주예요. 아이러니가 굉장히 넓은 범주인데 아이러니라는 것은 일단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러니를 이제 따로 이 뒤에 또 강의를 찍긴 할 텐데 일단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이러니는 어떤 이중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뭐 모습이나 이런 것들 이중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 뭐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거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좋은 거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중적인 것들이 드러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러니의 한 종류가 바로 이제 반어가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의 종류가 사실은 엄청 다양히 있어요. 의미론적 아이러니, 뭐 구조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순진성의 아이러니, 뭐 낭만적 아이러니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알아야 될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러니 여러 종류 중에서도 첫 번째 이제 언어적으로 이런 이중적인 거를 표현한 것을 우리가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큰 범주 안에 이제 아이러니라는 큰 범주 안에 아하 뒤에 우리가 반어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아이러니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적 아이러니를 우리가 반어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 아이러니라는 것은요. 영어는 이제 뭐 이렇게 써 있고요.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어적인 표현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언어적인 표현과 속에 있는 이면에 있는 속마음 아까 있었죠? 이거 사이가 서로 어때요? 이중적이죠. 이거하고 이 겉에 있는 표현이 서로 반대돼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모순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중적인 게 드러나죠. 아까 뭐라 했죠? 이중적인 게 드러나면 아이러니라고 했었죠. 근데 그것을 뭐로 표현했다? 말로써 표현했기 때문에 언어적 아이러니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제 문제에서는 반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반어를 보시면요. 자, 반어적 표현이라는 단어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이 뭐겠니? 역시 속마음이랑 겉의 표현을 반대로 표현해서 속마음을 강조하고 싶은가? 이게 바로 반어였었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반어적 표현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정서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속마음과 반대되게 표현하는 것을 반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어라고 하면 이제 문학작품 속에서 드러나 있는 이런 표현을
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이제 대화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반어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에서 뭐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쓰면 진짜 잘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속마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속마음이 되겠죠. 자, 어때요? 겉에 드러나 있는 표현과 속에 드러나 있는 표현이 서로 반대되게 표현을 했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속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던 걸 정리하자면요. 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의미, 이제 그것의 표면적인 의미라고 하고요. 자, 숨어 있는 의미, 자, 그것을 우리가 이면적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가 어때요? 서로 반대인 것을 반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왜 한다고요? 주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강조법이야. 자, 무엇을 강조한다고? 숨어 있는 이면의 의미. 바로 그게 이제 발화 의도라고 하거든요. 말하는 의도. 자, 의도는 바로 숨어있는 의미 쪽에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반대해서 표현을 하는 걸 반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반어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자, 반어인지 아닌지 바로 이제 전체적인 작품을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거나 아니면 작가가 무슨 의도로 창작을 했지? 자, 그것을 잘 보든지 아니면 작품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반어의 예시를 볼게요. 자, 먼 후일이라는 이제 김서호 시인의 시가 있는데요. 자, 이 시가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보시면요. 반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시를 끌어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 예시를 보면요. 자, 뭐라고 써 있냐? 자,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잊었노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잊었어. 뭔 잊었어? 사실은 잊지를 못했죠.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시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요. 계속 잊었냐? 정말 나를 잊었냐? 라고 계속 물어보지만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 난 널 잊었어. 난 널 잊었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진짜로 잊었으면 잊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한답니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정말 잊어버렸으면 잊었어. 그냥 그러고 이제 한 번 말하고 땡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이나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잊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잊지 못했다는 화자의 의도가 바로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겉에는 어떻게 표현해서 잊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둘 사이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왜? 잊지 못했다는 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이것을 반어법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문정희의 겨울일기라는 시를 보면요.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문 한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오, 자, 이걸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반어가 적혀 있는데요. 반어는 어때?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했어. 왜? 속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었죠. 자, 반어. 자,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이게 왜 반어일까? 자,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어때요? 이 겨울에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겨울은 어떤 겨울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겨울이었어. 아, 그렇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었죠. 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 어때? 너무너무 슬프지. 너무너무 슬프단 말이야. 선생님도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지. 근데 슬픈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니? 나는 누워서 편히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편히 있겠니? 사실은 너무 슬프겠지. 어? 자, 그러니까 이 속마음과 서로 어때? 반대되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어가 쓰였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내 마음을 강조해서 슬픔을 더욱더 깊이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진달래 거. 자,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으아, 역겨워. 이렇게 가실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역겨워서 가신다고요? 자, 볼게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는 당신이 날 역겨워서 가신다면 그래도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반어예요. 왜?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자, 나하고 당신이 이별하는 이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슬퍼 안 슬퍼? 너무너무 슬프겠지. 이별의 상황인데, 그죠? 사실은 엉엉 울고 싶겠지. 그렇지? 그런데 눈물을 아니 흘릴 거야. 라고 서로 어때요?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나의 이 슬픈 마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대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반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나보고 역겨워 간다는 어떤 이별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반대로 표현한 반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강장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시도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제나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뭐가 반어적인 표현이냐? 뭐가 반어냐? 자,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사소한 일일 것이나. 자, 보시면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참고로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근데 보면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썼으니까 엄청 애틋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일상적인 일처럼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일일 거야. 근데 그게 사소한 일이겠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니? 사소하다고 표현했지. 사소하지 않아. 그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봐. 그게 사소한 일이니? 그렇지 않죠. 근데 사소하다고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바로 이제 이것은 반어법이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행동, 그 기다림이 사소한 일이 절대로 아니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사소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절절하고 소중하고 변함이 없고 깊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작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나는 그대를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나서 봐봐. 이거 되게 감동적이더라. 사소한 일일 거지나 언제나 그대가 한없이 사실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이 일이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당신이 굉장히 힘든 그런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나는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볼 거야. 그대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일이겠니? 항상 어때요? 당신을 기다릴 거야.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항상이라는 표현, 그리고 한없이라는 표현, 그리고 오랫동안이라는 표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사랑은 굉장히 길고 소중한 사랑, 이렇게 사소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반어가 쓰였구나. 왜? 자, 사소한 일이 아니죠.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굉장히 사소한 게 아니고 절절하고 소중하고 변함이 없고 깊이 있는 그런 행동이다 라는 거, 소중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역설이랑 잠깐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반어는 뭐라 그러니? 겉에 있는 표현과 속에 드러나 있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게 표현을 했어. 왜? 속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썼죠. 자, 그러면 자, 역설과 다르게요. 겉에 드러나 있는 표현 자체는 모순이 있다 없다. 표현 자체는 모순이 있다 없다. 표현 자체는 모순이 없다는 게 바로 이제 역설이랑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반어적 표현 보시면 잊었노라. 이 말 자체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죠? 잊었노라. 그죠? 잊었죠? 자, 이거 볼까요?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어때요? 딱히 뭐 모순적인 표현 없죠? 자, 그랬대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표현만 봤을 때는 모순되는 게 없죠. 자, 이것도 어때요? 사소한 일, 모순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반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하고 반대되는 역설하고 이제 다른 점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반어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다시 나의 소녀시대로 돌아와서 자, 이 여자 주인공의 대사가 반어일까요? 반어가 아닐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얘가 하는 대사가 반어인지 반어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반어적인 표현인지 반어가 아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你找明明，他跟我告白，怎么现在告诉我？恭喜呀、吓我一跳，亏我帮你扎追那么久，恭喜你，修成正果。谢谢你。你跟欧阳一定也没问题的。祝你好运。我真的很替你开心。雨很大了，再见。一起走啊！ 不用了，谢谢。 아시겠죠? 이런 게 반어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